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 쌤이야. 오늘 날씨 아침 되게 춥지? 오늘 입동이라고 그러더라고. 절기상 입동이라고 주식공무원이 사는 서울은 오늘 1도까지 내려간다는 뉴스를 봤거든?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나가. 평상시보다. 그래야 감기 안 걸리지.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 어제 우리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의 연기설이 나오면서 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잖아, 그 전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혼조세로 좀 뭐 움퍽질퍽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5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누적된 모습을 보였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좀 약세를 보이다가 장막판에 뭐 기관들이 좀 순매수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보합을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주식공무원의 최근 추천주가 거의 대부분 코스피인 거를 알아차렸을까? 어, 주식공무원은 안전한 투자를 하잖아. 그래서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지. 이 주식공무원도 매일 시황을 쓰면서 나조차도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매일 이렇게 시황을 쓰는 게 굳이 내가 매일 시황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또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조금 뭐 어떤 핑계를 대고 안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뭐 오늘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게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새벽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데, 주식 공무원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신지혜 선수에게 좀 남다른 애정이 있어. 이 신지혜 선수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선수거든. 물론 다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그 가세가 기울었다고 해야 되나? 병원비로 많이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15만 원짜리 단칸방에 네 식구가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골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지. 이 선수가 나중에 우승을 한 후에 우승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루를 연습을 쉬면 내가 알고, 일주일을 연습을 쉬면 가족이 알고, 한 달을 연습을 쉬면 팬들이 알더라. 와, 이거 되게, 나 그때 이 어린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서, 야, 어른인 나도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또 이 주식 시장이 어떤 그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 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을 하려면 내가 최신 정보와 트렌드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겠지. 또 알고리즘도 주식 공무원 퀀트 애널리스트로서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데, 이 알고리즘도 자주는 아니지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튜닝이라는 것이 좀 필요할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시황은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거고, 뭐 또 시황이라는 게 전문가의 어떤 그 뭐 분석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 당일이나 시장을 이끄는 이슈나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므로 분석에 대한 근거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뭐 뉴스의 헤드라인보다는 그 뉴스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숫자라던가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야. 주식공무원 주말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지난 어떤 주식공무원이 써왔던 시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지난 8월 달에 썼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8월 달에 썼던 글이야. 무역전쟁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뉴질랜드와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고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35bp를 인하를 했다. 이런 금리 인하는 국채 금리의 급락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국채가 급락한 하락을 보였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렸는데 최근 금값은 온스당 1,5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금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이유는 차트에서 보다시피 급격히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지난 8월 27일자 527번째 시황의 내용인데 이때 뉴스를 찾아보면 금값 급등으로 인해서 금을 사라고 하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아. 뭐 심지어는 홈쇼핑에서도 금을 엄청 팔았었어 이때. 뭐 이제 안전자산이다, 금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8월달이니까 한 3개월이 지났지. 근데 3개월 만에 금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은 이런 이야기 쑥 들어갔어. 3개월 만에, 불과 3개월 만에. 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전자산이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인 거야. 그런데 3개월 만에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는 거지. 지금 내가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최근에 금값이 고점 대비해서 지난달 고점 대비해서 한 10% 떨어졌어. 그리고 금 투자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매수할 때 가격과 매도할 때 가격이 달라. 또 10%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차익을 내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언론의 헤드라인만 믿고서 투자를 했다가는 이런 슬픈 엇박자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뉴스는 참고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어제 내가 종목 하나 매도를 권했어. 근데 이 종목 매도를 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좋은 종목인데 타이밍상 매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매도를 권하는 것이다. 종목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자, 이 종목이 만일 금이라고 생각을 해봐. 금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 금값은 올라도 금이고 떨어져도 금이지. 그런데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가격이 변하는 거야. 그리고 성질도 변하지 않잖아. 그런데 누군가는 금을 사서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금을 사서 손실을 본다고. 왜 그럴까?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야. 타이밍. 이 타이밍을 잘 알려면 어떤 종목의 특성과 함께 시장의 상황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흐름이거든. 흐름. 같은 대응을 하더라도 흐름을 알고 대응을 하는가, 흐름을 모르고 대응을 하는가는 아주 천지 차이겠지. 왜냐하면 잘 모르고서 대응을 하게 되면 불안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불안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면 수익을 내도 불안하고 손실을 내면 미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매매가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불안한 매매는 그만하자고. 주식공무원도 도와줄게. 주식공무원 채널 미리 구독 신청해 놓으면 좀 더 빠르게 주식공무원 시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구독, 추천,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하고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런 주제를 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놓으면 역시 친절하게 댓글로 달아주고 또 컨텐츠를 만들 때 참고로 삼을 테니까 꼭 이런 내용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길 바래.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날씨 춥다고 얘기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가고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영원한 주식 동반자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어. 오늘도 화이팅하고 빠이빠이 짜이짠.